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7분 만에 한번 알아보죠. 자,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다우 플러스 0.08%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라는 이유로 시장을 흔들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뭐건 없었어요. 그냥 금요일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거고요. 내일 있을 이제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 있죠. 여기에 시장이 긴장하면서 금요일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봉쇄가 끝나면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3%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죠. 자, 최근에 이런 국제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상승해도 계속 발목이 잡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도 중국 봉쇄 이것 때문에 계속 상승을 못하고 상승하더라도 윗골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봉쇄 6월달부터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관련주도 일단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랑 GSE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아래에 이 갭자리 놔둔 게 되게 좀 뼈아파요. 아래로 현가 대비 10% 정도의 갭자리가 살아있죠. G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거의 10%짜리, 얘는 거의 한 15%, 20%짜리의 갭자리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를 먼저 메꾸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죽으면서 메꾸러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아래 갭자리까지 각오하고 나눠서 잡던가 아니면 아래 갭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중앙에너비스 GSE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지금 위아래로 거의 한 15%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7% 올라갔다 다음날 막 당일날 막 갑자기 마이너스 2% 가기도 하고 다음날 또 떨어지고 이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중앙에너비스랑 GS입니다. 가장 가볍게 움직이긴 하나.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리딩으로 많이 다루는 종목은 사실 흥구석이에요. 상대적으로 중앙에너비스나 GSE보다는 변동성이 낮으니까 아래 갭자리부터 메꾸러 갈지 위부터 갈지 이거 애매해 할 때는 그냥 아래 갭자리까지 나눠서 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래 갭자리까지 현가 대비해서 아래로 1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다 끝나도 손실이 마이너스 6%, 7%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앙에너비스 GSE보다는 국제유가를 예를 들어 신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 이쪽이 좀 더 변동성이 적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이 갭자리 매크로 떨어지면 같이 빠질 거예요. 중앙에너비스가 아래로 마이너스 10%쯤의 갭자리 있다고 했죠. 그럼 흥구석유는 마이너스 10%까지는 안 빠져요. 마이너스 한 4%, 5% 빠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분할 매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니까.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뭐 7,450원, 481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뭐 손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해도 한 마이너스 6% 정도 수준일 테니까 분할 매수가 끝나면 손실이 마이너스 3%겠죠. 그 상태에서 481선 못 지키고 마이너스 2% 정도 더 빠지면 뭐 손절하거나 숙제 이렇게 하는 1차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손절 숙제 굳이 안 했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봉상 121선 1,300원 부근이죠. 자, 여기서 1배에서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 121선 못 지키고 종가 마감하면 그때는 꼭 숙제랑 손절을 하셔야 돼요. 투자 기간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아래로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 시점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막 전고점을 뚫는 이런 상승폭까지는 기대하기가 힘들지만 한 61선 부근 8,4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주들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흥구석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국제유가 관련주에 물려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추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앙에너비스나 GSE 아래 갭자리 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1배에서 추매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 저는 중앙에너비스 GSE가 아니라 흥구석유 고점에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너비스 GSE가 갭자리를 메꾸면 그때 추매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추매하지 말고 평단가 부근 오면 차라리 약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비중 조절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시장이 이토록 인플레이션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금리 정책 때문이겠죠. 앞으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니까. 뭐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 아 이거 계속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겠구나. 그러면은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그냥 줄줄이 소세지로 막 나옵니다. 막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대빵부터 시작해서 매파 2명 나가고 비둘기파 1명 말하고 막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향후 금리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막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 열병식 이것처럼 현재 시장의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혹은 그 시장의 악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자, 어제 기술주들 낙폭은 이러한 발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물량으로 인한 낙폭으로 보여진다라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당연히 오늘 저녁 연준 총재들의 이제 발언으로 나스닥이 개판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무조건 금리 자이언트 스텝 뭐 0.5%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0.75%씩 화끈하게 올려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뱉어서 시장이 개박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오늘 나스닥 혹시 모르는 개박살 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럼 이러면은 사실 있는 걸 내다 팔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 관망하고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루인 만큼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2차 전지 반도체는 분명히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도 오늘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잡아준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의 약세가 예상되는 날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던가 뭐 또 뭐 품귀 뭐가 없다. 막 약간 이런 뉴스, 작은 뉴스 하나에도 막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 탄산이 부족해 라는 뉴스가 뜨면서 탄산 관련주인 태경케미컬, 풍국주정 이쪽이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죠. 자,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도 윗골이 일단은 좀 시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풍국주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시장 국제유가 올라가고 기술주들 나스닥 빠지고 내일 발표이면 사실 뭔가 지금 기술주 잡기는 애매해. 그럴 때는 약간 이슈에 예민한 종목들로 돈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풍국주정, 태경케미칼 이쪽으로 돈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저는 윗골이 뺐기 때문에 매도세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스윙으로 나는 몇 거래를 길게 보고 뭐 빠지면은 추매를 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딱 정해놓고 그냥 나는 이거 익절가 4%, 손절가 4%딱 볼 거야. 만약에 오늘 시초 딱 봤는데 시초에 빠지지 않고 상승 출발하는 것 같다. 약간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네? 라고 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손절가 4% 칼같이 지키고 익절가 3, 4% 이렇게 딱 지키는 매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섹터는 대응이 아닌 손절을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저는 손절 같은 거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오늘 금일시장에 특별한 뉴스라고 부를 건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인 금리, 여기에 대한 연준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든 매도든 뭔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명확한 답이 없는, 뭐 명확한 답은 계속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은 방향성이라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사실 지수가 올라간다 한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닐 거라서 그냥 오늘까지는 그냥 코스피 바닥은 2600이다 라고 지금 2600이라고 우리가 한 4, 5개월 동안 인지해 왔습니다. 이 바닥을 크게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2400 보러 가는 겁니다. 2400, 2450 보러 가는 거니까 그냥 이 자리만 외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600만 어떻게든 오늘 지켜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장중에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딱 7분에 맞춰서 뿌듯하네요.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다들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